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한 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평온하게 마무리를 하셨는지요? 8월의 월말이고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9월도 대비하셔야 되겠죠. 아직 접지 마시고 여의도 클래스와 같이 오늘 정리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대비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래야 조금 더 9월 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죠. 자,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참 이번 주말에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로 소폭의 상승, 코스닥도 840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에서 금요일을 같이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9월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같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빨리들 이제 귀가하시고 이제 오늘을 정리하실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주식시장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주셔도 좋고요.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수익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합류한 지 아직 2주도 채 되지 않은 전문가 두 분인데 첫 종목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함께 좀 축하해 주시고 같이 수익에 대한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의 주인공 황윤석 전문가님, 박진석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네. 마스크를 하지 못하니 더 정확한 발음과 좋은 진행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칸막이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바라고요. 저 황윤석 전문가님, 네. 청담 러닝이 네. 이렇게 잘 가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저도 좀 사실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낸 어떤 풍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주인데,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온라인 교육주는 사실상 실적들이 좀 미미해서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청담 러닝이 그 온라인 교육주들 중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장중에 등락이 정말 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고 좀 더 여운이 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장에서는 좀 더 수익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네. 또 종목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또 잘 된 것들은 또 수익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단단히 대비를 하면 될까요? 청담 러닝 말씀이시죠? 아니요. 이제 오늘자 네. 한마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날씨도 더운데 진짜 폭염에 수익도 안 나고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루는 언택트, 하루는 컨택트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이거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일수록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3분기 이후에 전망이 좋아지는 주식들로 압축해 가시는 게 그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폭염에 마스크에 수익도 안 나고 좀 짜증난다. 그런데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좀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별로 이렇게 수익이 크네요. 언택트를 갔다가 하루는 경기 민감주 갔다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자, 네. 그래서 잠시 후에 트렌드 클래스에서도 집중해서 알아볼 테고요. 박진석 전문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예. 네. 아니, 내가 이거 저 오늘 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오늘 말씀드리면, 아니 아까 뭐 이렇게 저희 카메라에 딱 비춰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따로 그런 말씀 없었고요. 네. 오늘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더위도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곧 이제 더위도 이제 물러갈 것 같고요. 근데 좀 장도 좀 시원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검색할 때도 이제 매일같이 사실은 이게 종목 검색하다 보면 탑픽 종목이 매일 바뀌거든요. 이제 그만큼 빠르게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표주만 보더라도 뭐 현대, 기아차를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횡보하거나 이제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로 보자면 힘이 없고 또 장중 고점에서도 계속 하락폭이 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면 시장은 좀 이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 종목별로 쉽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좋은 시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처럼 어떻게 폭발적인 어떤 매수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시세가 붙으면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서 전문가님 여의도 클래스의 정말 신사세요. 말씀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수익은 정말 야생마입니다, 여러분. CJ 시푸드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10% 이상, 어제 급등, 이틀 연속 급등이에요. 예상하셨어요? 예상은 잘 못했고. 네, 난리 났네요. 예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게 솔직히 저도 이제 아마 황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전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론가기 아무리 황 전문가님은 이론가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이론가이보다는 실전 전문가 쪽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할 때는 저희가 이 회사가 뭐 2배 간다, 3배 간다 이걸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어떤 트렌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예,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그런 종목을 발굴하게 됐는지 그건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믿음직한 여의도 클래스의 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8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 태풍의 긴 장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우울감이 컸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같이 위로감이 필요한 여의도 클래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0133-366-8200으로 여러분들의 주식생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선별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매크로 클래스는 조금 더 정확하고 다음 주에 시세를 대비할 수 있는 매크로적인 시황적인 주제를 같이 토론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할게요. 함께 보시죠. 전강후약, 힘 빠진 시장, 대안은 무엇인가? 네,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은 했지만 네. 힘이 좀 빠져버린 이것의 맞습니다. 오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말 더위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오고 또 상승 종목이 많기는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 종목은 안 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 개인들이 그동안 정말 그야말로 동학개미 2라운드라고 해서 개인들이 올려놓은 시장인데 개인이 매수하면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면 외국인들은 이제 지그재그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이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니까 코스닥 쪽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사실은 지금 다우지수 쪽에 그 전통적인 블루칩들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거는 미국 증시하고도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룰이나 어떤 패턴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그 옐런 그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었죠. 향후 5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성장주들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수가 올라온 탓인지 아니면 뭐 지금 상승 여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몰라도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이러한 흐름과 동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말 동안에 지금 그러니까 3단계 격상은 안 하고 강화된 2단계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장세니까 그리고 또 의료 파업으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지금 뭔가 우리 그
사회 쪽에 혼란이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과거 때 방역 모범국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부러워하던 그런 시점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2,400에서는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장이라는 거를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차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수익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략 면에서 먼저 결론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튜브나 문자 메시지를 많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말 사이에 조금 더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이 패닉 상태가 된다면 증시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어제는 또 거의 뭐 특집 상황으로 이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하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펼쳐보았지만 한번 황교석 전문가님께도 네. 여쭐게요. 정은경 지금 본부장이 이렇게 주말을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 일일 확진자가 800명에서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본가요? 정말 진짜 확진자 수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고 정말 준전시 상태 같아요라는 많은 분들의 좀 불안감이 크죠. 증시는 어떻습니까? 방역 일선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크실 텐데 정말 그렇게 나오면 패닉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로 오는 동안에도 확진자 동선에 대한 문자가 계속해서 왔는데 과거와는 정말 다른 양상이에요. 구별로 뭐 이런 쪽에 확진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 막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문자가 막 오고 있고요.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금은 어디를 나가도 서울 수도권에서 어디를 가도 안심하지 않다. 집콕이 방콕이 최고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명, 뭐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300명이나 400명이나 500명이나 저는 뭐 클 차이 없다고 보고요. 이런 게 만약에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이 검사 숫자가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주에 장 시작할 때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뭐 일부 우선주들, 저가주들, 또 몇몇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지수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진격의 개미들이요. 잠깐 진군을 멈춰라. 이것도 맞는 말이 될까요? 지금 더위 먹은 증시의 코로나19의 확산세까지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도 나은 전략인가요? 다음 주를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물러나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인 모습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비로 전환되기까지는 그거는 좀 너무 후퇴하는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런 매매 패턴은 좀 자제하고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진서 전문가님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시장 자체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장이 좀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 없는 투자자분들은 약간 지금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 기본적인 지금 어떤 시장의 관점은 계속 시장은 강합니다. 강하고 지금 이번 하락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힘있게 사주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 싸움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뭐 백신주,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주가 뭐 하루 호랑이 천하라고 하나요?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리고 뭐 5G와 풍력주 이런 시대가 강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돈이 흐를 곳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새로운 코로나 테마로 택배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골판지주까지 테마로 묶이면서 돈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만큼 돈은 지금 어떤 흐름이 갈 만한 곳이 나오면 그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돈이 흐를 방향을 찾아서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전 상승장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는 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든 테마주든 시세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뭐 정말 무섭게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제 FRB 회의가 열렸죠. 그 잭슨홀 미팅이 열렸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말한 게 결론은 심플하게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풀어서 경제를 꼭 살려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날 믿어봐. 한마디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금리 상황 때문에 시장의 순응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와 급등주의 신의 한 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을 때 테슬라든 그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였던 성장주들은 성장의 기대감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익까지 잘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만 보더라도 2,000달러를 돌파하고 어제는 2,200달러까지 불과 한 6일 만에 이런 돌파는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결국 이런 성장주들은 제일 키포인트가 저금리에, 왜냐하면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경기 민감주들은 그 자금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근데 성장주들의 특징이 현금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힘없는 시장의 대안은 시장을 거스르지 말고 순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대세 하락, 언젠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대세 하락은 금리를 올리면서 바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런 시세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고점 논란이 있지만 한 50%는 성장주에서 잘 고르셔서 편입을 시키시고 나머지 50%는 지금의 어떤 강한 유동성 장세에 맞게 매일같이 급등하거나 급등해서 시세를 분출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장이 약간은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의 어떤 그 한 수를 잘 살리셔서 그 자금 운용의 모유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한 어느 정도 비중, 그리고 급등주에도 유동성의 힘을 믿고 그거에도 같이 또 비중을 실자.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셨는데 예. 최근에 테마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예. 시세에 분출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스페코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뭐 이 종목 제가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방산주로 알려져 있다가 풍력시장, 그러니까 계속 방산주로 알려 있었죠. 그래서 남북 어떤 관계 긴장 때마다 이 회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늦게, 정말 뒤늦게 풍력시장이 급성장하는 멕시코에 멕시코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리고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은 한번 힘을 받으면 시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탄력이 붙으면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등을 하고 상한가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를 간 뭐 다음 날인가요? 또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은 초기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종목들의 흐름을 그 일목요연하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게 이번 주에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더위 먹고 수익이 안 나고 코로나19에 불안했던 이번 주 한마디에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잠시 그 현금 비중을 늘려두면서 한 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둬도 괜찮고 한 방을 준비하라라는 황희석 전문가의 한마디. 박진석 전문가님의 한마디는요?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 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약에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지금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이 장을 하루 종일 지켜보시다 보면요. 그래서 계속 급등한 종목들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높여놓으신 상황에서 그러한 종목들로 잘 매일같이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역동적인 흐름과 같은 배를 타자.
자, 라운드 1 정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배를 타야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좀 순응하면서 수익을 챙길 건 챙길 수 있을까요?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클래스는 뜨겁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되고요. 9월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자, 01333668200번으로 두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감사드리고요.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받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많이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에 순응을 해서 어떤 것들이 튀어오를까 미리 예상을 해보죠. 섹터별입니다. 트렌드 클래스 주제 함께 보시죠. 섹터별 지그재그 순환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황교석 전문가님이 딱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언택트가 쭉 갔던 것도 아니고 뭐 백신 치료제가 잠깐 불꽃쇼도 보이고 또 네. 경기 민감주도 잠깐 또 반짝이고 오늘은 또 테마까지 그렇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지금 오늘 그 진원생명과학이 어제 이어서 급락, 장중 급락하다 뭐 종가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들끼리 볼 때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저건 설거지다.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진짜 정확한 진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대량 거래 이후에 그 좀 빠져나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고 보여지고 아까 박 전문가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불꽃쇼를 보이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좀 조정 구간 내지는 하락을 하면서 전혀 다른 쪽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는 일로 갔다 하루는 절로 갔다 이런 식의 매매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디 급등주 하나 좀 단타로 먹을 만한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 화살을 잡아당기면 그거는 점점 더 빗나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정조준을 해서 관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쏴대면 그거는 오히려 점점 더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급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꾸 급등주 단타를 하면 그게 3% 5%를 먹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충분한 현금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걸 자르고 절로 가서 먹겠다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양쪽이 다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는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 개인들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코로나 확산되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지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적으로 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와 코로나 간의 관계를 볼 때 지금 3단계 격상하면 당장 데미지를 입는 게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내수 시장 역시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반짝 상승을 하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지금 따라서 추격 매수하면 또다시 내일 장에선 그러니까 내주 월요일 장에선 그쪽이 하락하고 또 다른 쪽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너무 빨리 돌고 이쪽 저쪽으로 지그재그 하니까 사실은 그 두더지 장세, 두더지 게임 할 때 그것처럼 어디서 튈지 모르는 그런 흐름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투자자님들이 방향을 잡을 건 뭘까요? 역시 실적을 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2분기는 거의 발표가 다 끝났고요.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그거에 일부러 그런 종목들을 잡았는데도 지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참고 견디실 수 있는 그런 그 멘탈이 강한 그런 투자자가 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백신 치료제가 한번 불꽃쇼를 나타내고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순환이었고 오늘은 또 뜬금없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에 모나미나 신성동상과 같은 참 이러한 종목들도 나타내면서 상승이 보이면서 어려운 이런 섹터별의 순환매에서는 믿을거 실적. 네. 그럼 내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박진석 전문가님은 오늘 섹터별 지그재그 순환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토론을 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순환매를 따라가려고 하시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저만 보더라도 이제 장중에 보다 보면 상당히 너무 급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순환매를 초기에 만약에 놓치셨다고 하면 아, 이건 내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순환매 업종에 들어가시는 게 만약에 실패를 하셨으면 이제는 사실은 그 어떤 업종별로 다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그 황점님께서 설거지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그거 저희 같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시장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바로 상당히 꼭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위험성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스페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조정을 기다리셔서 그렇지만 급등한 종목을 다 그렇다고 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죠. 조정을 기다리셔서 그때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순환매에서 저희가 보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단기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거기서 대박을 꿈꿉니다. 뭐 2배, 3배 꿈꾸죠, 처음에는 다. 근데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 시세가 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기업 내용이 좋고 현재 자리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큰 자리, 가능성이 큰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순환매에 잘 진입을 하셨다면 그게 단기 어떤 상승으로 끝날지 아니면 대시세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 종목들도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어떻게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 어떤 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약간 편하게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스페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8월 12일 날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8월 12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8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날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13일 날 또 역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후에는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약간 넌센스가 이게 보면 12일 날 이날 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방산주로 때 아닌 25% 급등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방산주가 왜 지금 가지? 왜 얘가 가지? 그러니까 스펙하고가 가니까 다른 방산주들도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 날도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 날은 상한가를 갔는데 그날도 여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날 뉴스가 장마로 인한 포트월 발생 소식의 급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작 그 3일째 돼서야 스페인의 멕시코의 풍력 발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뭘 말하냐면 이날입니다. 8월 12일 날 이미 근데 선행 지표인 거래량에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동안 거래가 말라있던 게 1100%, 약 11배의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주가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거는 그냥 그 거래량을 갖다가 항상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어떤 순환매 도는 종목이라든지 뭐 급등주라든지 뭐 대세 상승주라든지 이런 모든 종목들은 결국에 첫 출발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중요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순환매가 돌 때 어떤 순환매가 돌지 미리 업종이나 종목을 예측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사실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량 거래가 터질 때 그때 바로 나 이제 올라갈 거야, 나 이제 상승할 거야 하고 종목이 우리에게 투자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기존 주도 성장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도 성장주를 일정 부분 포트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나머지 어떤 일정 현금 부분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빠르게 해나가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로 순환매를 모이면서 섹터별 순환매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다.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힌트를 얻어요? 그게 시장에서 대량 거래, 예, 그 예. 거래량에서 이제 나 올라갈 거다라고 예. 힌트를 주는 거라는 말씀에 정보를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대량 거래와 그 상승 같이 하는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아마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어느 HTS든 아마 이게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은 일단 상승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진데 하락하는 종목은 드물게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이걸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 검색식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믹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탑픽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이 하루에도 많지만 제가 검색되는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2가지 정도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종목 수가 어떤 때는 뭐 10개도 나오지만 보통 한 2-3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아까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그 재무가 불안정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시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상승, 뭐 2%, 3%는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좀 큰 상승을 기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당연히 흑자가 나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투자하실 때 좀 우리가 흔히 낙폭과대 이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낙폭과대 이게 제일 뭐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다고 해서 낙폭과대로 투자하기가 쉬운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제일 피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피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면 영업이익 내 종목의 그런 실적, 믿을 건 실적 의견을 주셨는데 황교석 전문가님 그런 네. 4분기 실적 호전주나 네.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의 불안한 시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테마에 따라서 단기 이익을 챙기시느라고 바쁜데요. 그런 테마들은 또 금방금방 쓰러지거든요. 빨리 달궈진 새가 빨리 식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급등한 다음에 추격 매수해갖고 그다음에 급락하거든요.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테마의 편승에서 올라가서 그래요. 실적에 따라서 올라간 거는 조정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도 가파른 거고요. 지금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보시면 무지 가파르게 올라갔고 거래량도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터졌는데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전일 음봉이 나온 다음에 개파락한 다음에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외국인이 그동안 이걸 올린 주도 세력이었는데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근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꺼번에 급락시키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플러스 3%에 던지는 매매를 일부 따라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도 이미 폭발적인 수익이 난 다음에 매도하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을 잡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말씀이고요. 거래량이 실리는데 그거는 매집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보면 계단식 상승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굉장히 가파른 암벽을 올라가고 나면 힘이 빠져갖고 한참을 쉬어야 됩니다. 리프레시나 이걸 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급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은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급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5일선, 10일선에 걸쳐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 다음에 뭐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 낸 다음에 하락하면서는 조정받으면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그러면서 다시 상승할 때 거래가 터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조정장에서도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증시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설거지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여의도 클래스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지수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그 약세를 좀 만회를 했지만 업종별로 봤을 땐 좀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정리를 하고 저희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황수 전문가님 한마디 주시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뭐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단해요. 믿을 건 실적뿐이다. 아까 박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이익, 그다음에 유보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재무 구조를 항상 확실하게 보시고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은 조정을 받더라도 짧게 받고 그다음에 상승은 길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 클래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박진서 전문가님은요? 예, 뭐 저도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뭐 흔히 코스닥 특례 편입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제약주라든지 뭐 바이오주들 이런 걸 빼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회사를 보실 때는 영업이익 부분이 나는 회사를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종목들 분에서 저희가 안정적인 어떤 그 투자를 하실 때 거기서 이제 급등주라든지 올라갈 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장은 급등을 해도 또 금방 또 금세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베이스로 영업이익, 순이익 나는 회사, 지난 적어도 3년, 그러니까 뭐 작년이 아니라 지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꾸준하게 그런 이익 나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무료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잠시 의견을 보면 새로 오신 전문가님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잠시 숨을 좀 쉬고 가자 하는 단계에 한 표를 같이 주셨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팬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셨고요. 현금 비중을 일단 높이고 한 방을 준비하자. 정말 멋지십니다. 황금을 잡고 뜁시다. 의견 3384님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숨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비를 해야 할 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풍, 긴 장마, 코로나19의 재확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모든 게 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상 행복한 생각만 하고 좋은 기분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저희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저희 함께한 지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종목으로 주신 종목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좋은 수익이 되고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아마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황혜석 전문가님 청담 러닝이 수익률이 20%가 일단 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봉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업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온라인 교육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한 기업서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실적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하나에 244억 정도가 나오고 중국의 신남양인가요? 그런 벤처기업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과 베트남 시장까지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또 배당도 지금 배당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한번 슈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5거래일 정도의 거래가 된 거고요. 그동안에 지금 한 각도가 한 45도 각도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제가 주봉과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를 여기서 돌파하는 건데요. 보면 그동안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진 거예요. 네. 예, 주봉 보시면 되겠고요. 또 월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일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셨지만 지금 월봉을 보면 이 낙타 3봉과 같은 등의 이거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2차 확산이 좀 장기화되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로 격상이 된다든지 장기화된다고 하면 어차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늦어지거나 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구간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좀 길게 보신다면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만 원 이미 돌파했죠. 네. 예, 목표가를 상향할까요?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지금 전면 지금 잠깐 스탑됐고요. 여기서의 청담 러닝의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목표가를 높이겠습니다. 한기수 전문가께서 목표가를 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했는데 미리 지난주에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는 돌파했는데 너무 네. 좋은 일이네요. 네. 목표가를 같이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대신 신규 매수는 제가 볼 때 조정 받은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한 2만 7천 원대 지금 보시면 2만 좀 더 조정을 받으면요. 2만 7천 원 밑에 또는 2만 6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 정도를 좀 조정 시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너무 겸손하게 주셔서 매수하기가 좀 겁나요. 목표가를 조금 더 과감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실시간으로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저희 목표가 3만 5천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청담 러닝이었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의 팁도 주셨고요. 박진섭 전문가님, 예. 정말 첫 종목이 이렇게 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예. 첫 종목이 잘 되면 아마 계속 좋은 종목들 잘 주시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예. 네, 어떻습니까? CJ 시푸드가 예. 너무나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앵커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아마 잘 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CJ푸드를 보면 제가 뭐 아마 지금 제가 매수한 시점에 아마 일주일이 됐나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한 54%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익이 났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대기업 어떤 계열사라는 가치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거든요. CJ 그룹의 계열사라는. 그래서 회사 자체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홀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숫자가 나오면서 테마에 묶인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테마에 묶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최고가도 가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하시면서 지금 어떤 종목, 시총이 큰 것들이 가는지 작은 게 가는지 아니면 뭐 어떤 테마 숫자가 없이 그냥 테마로만 가는지 이런 걸 잘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이제 외국인도 사실은 뭐 JP 모간 또 메릴 린치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단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거래원을 보시다 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인 단타 물량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장중 최고가에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로도 벌써 5%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요. 오늘도 장중 이제 급등으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2번이나 걸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계속 대량 거래가 터지고 손바뀜도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볼 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밀린다거나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은 오늘도 사실은 급등하고 나서 장중 한때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사실은 많이 줄였다가 뭐 거의 한 5%, 6% 상승까지 줄였다가 결국 종가에서는 또 밀어 올리면서 한 12%대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보면 오늘 최고점에서 한 9%밖에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이 종목은 힘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는 종목에서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내리실 때가 아니라 여전히 꽉 잡고 있으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이 거래량과 어떤 캔들 이런 모든 종합적인 그 판단을 해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힘이 강하고요. 시간 외로도 오늘 한 2% 3%대 하락을 하다가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도 여전히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탄 종목은 그 싸이 노래처럼 갈 때까지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난 5년 전에 세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년 전에 세운 역사적 신고가가 6,320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할 힘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올리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다음 주에 안이라도 충분히 돌파할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근데 뭐 이 종목 보다가도 사실은 어떤 그 매도 사인이 나오면 제가 그때는 방송에서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사인이 있으면 주시는데 아직은 힘이 강하다. 네, 정말 사실 지난주에 새롭게 합류하셨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저희 그런 분위기였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 들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이고야, 저희 점검하다 보니까. 네, 황혜수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제가 다음 주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정치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안랩입니다. 그래서 이 안랩을 보시면 지금 지지율이 5% 이하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이게 왜 지금 유효할까라는 고민을 하거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홍정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다고 해서 급등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요. 야당이면 야당끼리 묶여서 또는 여당이면 여당끼리 묶여서 이렇게 동반 급등을 하고요. 이게 청계천에 있는 서점, 책방들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한 집이 잘 되면 그 집이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아신다면은 저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언택트가 확산하면서 보안 솔루션 쪽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안랩은 정치 테마주라는 거에 묶여서 오히려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보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안랩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십자형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이 직전 고점 65,800원인데 주봉으로 한번 넓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72,000원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요. 손절 라인은 5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입니다. 여러분 목표가와 손절가 확인하시고요. 박진석 전문가님 종목 바로 들을까요? 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갤럭시와 컴즈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쿠팡, 또 이베이 코리아 이런 부분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뭐 여전히 지금 코로나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가는 당연히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시초가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인 일단 6,000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검즈 내용과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무료 공개 방송 오늘 9시에 바로 만나셔야죠.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안 나신다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던 저가주, 급등주, 테마주에 대해서 이 조정 시 대안이 될 만한 급등 테마주들을 좀 선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황윤석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와서 함께 해주세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코로나, 또 건강 챙기시면서 저희 다음 주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여의도 클래스 문을 닫도록 할게요. 베스트 관전평 선정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